14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증시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원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미국 물가 우려 완화와 무난했던 FOMC 결과에 위험 선호가 강화되면서 코스피가 강세 마감했습니다. 미국 CPI와 헤드라인 CPI 모두 이전과 예상을 하회하면서 물가가 하락 안정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FOMC에서는 연내 1회, 내년 4회 인하로 점도표가 수정됐고 중립금리도 2.75%로 상향됐습니다. CPI 안도감에 미 국채 금리가 큰 폭 하락했었는데 이러한 점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장 초반 환율이 큰 폭 하락하면서 외국인 선현물 동반 순매수가 유입됐습니다. 장 후반 들어서는 환율 하락폭이 축소됐지만 외국인 순매수는 강화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2에서 3%대 하락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분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상승세에 비해서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전일 정부는 당초 이달 말로 예정되어 있던 공매도 금지 기간을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지었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는 물가 부담 완화에 금리 인하 기대 높아지면서 S&P 500과 나스닥은 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지속했고 다우 지수는 소폭이지만 하락했습니다. 5월 PPI도 전월 대비 마이너스 0.2%로 하락 전환했고 월간 하락폭이 7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발표된 실업보험 청구자 수도 10개월 내 최대를 보였습니다. 종목 관련된 소식들이 좀 많았는데요. 애플은 5개월 만에 시총 1위 자리를 탈환했고 테슬라는 장 마감 후 열린 주총에서 머스크의 성과 보상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브로드컴은 실적 전망 상향 및 주식 분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12%대 급등했고 어도비도 호실적 및 이익 전망 상향에 시간외에서 16%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증시는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8.1%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무역 갈등 확산 우려에 하락했고 유럽 증시 역시 이러한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 따른 중국의 보복 대응 우려에 자동차주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PPI 둔화 및 30년물 국채 입찰에서 강한 수요가 확인되면서 사흘 연속 하락했고 달러는 프랑스의 정치적 불확실성에 유로화가 재차 약세를 보이면서 상승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CPI의 둔화에 이어서 PPI가 하락한 영향에 금리 인하 기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9월 인하 확률은 70%대로 재차 상승했습니다.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이러한 물가 부담 완화, 그리고 실업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고용 시장의 적당한 감속 시사, 또 국채금리 하락 등 긍정적인 환경이 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시장은 고점 부근에서 특정 종목으로의 쏠림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서 매수세가 여타 종목으로의 확산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가 부담 완화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높아졌는데요. S&P 500과 나스닥은 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참고로 5월 PPI도 역시 전월 대비 마이너스 0.2%로 하락 전환했는데요. 월간 하락폭은 7개월 만에 최대라는 그런 어제 데이터였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5월 CPI 관련 코멘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의력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로스에셋과 해외주식 전략 담당하는 김일혁입니다. 5월 CPI 어제 나온 거 그리고 FMC 내용 같이 말씀드릴게요. 5월 CPI에서 주거 제외 근원 서비스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하락했습니다. 주거 제외 근원 서비스 항목의 비중은 CPI에서보다 PCE에서 훨씬 큽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나온 PPI는 5월이죠. 5월 PPI는 예상과는 다르게 전월 대비 하락했습니다. 이 CPI하고 PPI의 항목들을 이용해서 추정할 수 있는 PCE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1% 상승에 그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고요. 참고로 연준은 이 PCE 가격 지수를 인플레이션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에 CPI 상승세를 방해한 것은 운송 서비스입니다.
항공요금의 하락세가 가속됐고 또 최근에 물가를 끌어올렸던 자동차 보험의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하락 전환했습니다. 최근 나오는 소식들을 보면 당분간 둘 다 강하게 반등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또 5월부터 유통기업들 그리고 외식업체들이 가격 인하를 줄줄이 했던 만큼 상품 가격 그리고 외식 가격 하락세는 아마도 6월에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수요 증가세가 약해지면서 경제 전반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 CPI를 3번 더 보고 열리는 9월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할 가능성은 저희는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FOMC 전에 나온 5월 CPI가 FOMC의 주목도를 또 많이 낮췄습니다. 이번 FOMC는 경제 전망 그리고 기준금리 전망을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FOMC 종료 몇 시간 전에 나온 5월 CPI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요.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이 전망, 우리가 SEP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SEP를 수정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SEP는 또 강한 정책 의지가 아니라 전망일 뿐이다. 그리고 전망의 확신도 강하지 않다라고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히기도 했고요. 또 데이터에 의존해서 정책을 펼칠 거다. 이 점도 강조했기 때문에 FOMC의 이 SEP보다는 5월 CPI 그리고 PPI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저희가 최근 시장 흐름이 더 이어질 거라고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에 소매 판매 그리고 소비 심리 지표 이제 오늘 나오는데요. 이 소비 지표 지표들을 확인하고 죄송합니다. 또 이달 말 27일에 대선 후보 토론을 지나면 7월 실적 시즌으로 들어갑니다. 저희는 성장주에게 여전히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일 5월 CPI 발표됐는데요. 5월 CPI는 전월 대비 0.01%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그런 CPI도 전월 대비 0.16%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 0.3%를 허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낮아지면서 자산 시장이 좀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플레이션 압력이 빠르게 낮아진 데는 주거를 제외한 그런 서비스 물가가 전월 대비 하락 전환한 영향이 가장 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약해진 흐름은 9월 FOMC 전까지 더 확인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참고로 이제 주거를 제외한 그런 서비스 항목들의 비중이 CPI에 비해 훨씬 높고 연준이 인플레이션 지표로 사용되고 있는 개인 소비 지출이죠. PC 가격 지수는 상승세가 더 큰 폭으로 둔화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4월에 이어서 5월에도 디스인플레이션 흐름을 확인한 만큼 9월 FOMC 전까지 총 5개월치 CPI에서 디스인플레이션 흐름을 확인하게 되면 9월 기준금리 인하는 가능할 것이라는 그런 김민혁 위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다음은 전기차 배터리 6월 동향 업데이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우재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기차 배터리 6월 월보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4월달 전기차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를 했고요. 4월까지 누적으로 봤을 때는 한 8% 정도 증가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저희가 글로벌 시장 평균적으로 한 25%에서 30% 가량 증가를 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으니 지금 4월까지는 굉장히 언더퍼폼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위였던 테슬라의 점유율은 계속 떨어지는 반면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럽 등으로 이제 중국에서 계속 수출을 늘리고 있고 베트남이나 이제 뭐 멕시코 등에 계속 중국 전기차 공장들을 짓기 시작하면서 해외 점유율까지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2차전지 소재, 2차전지 자동 소재 쪽 말씀드리면 리튬 가격이 최근에 이제 다시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2월달 바닥으로 3, 4월, 5월 계속 상승을 하다가 최근 들어 다시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전기차 수요에 맞춰서 이제 공급을 늘리고 있었는데 수요가 예상만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면서 앞으로의 판가까지 같이 좀 위험에 놓인 이런 상황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 쪽 업데이트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전기차 독주를 막고자 미국에서는 5월 달부터 반덤핑 관세를 발표를 했고요.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25% 관세를 매기던 것을 100%로 늘렸고 배터리도 7.5%에서 25% 늘렸습니다. 이렇게 늘리면서 유럽에다가 압박을 줬었죠. 그때 유럽도 이러한 반덤핑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미국에서 주장을 했었고, 유럽도 10월부터 이러한 그 반덤핑 조사를 시작을 하다가 드디어 저번 주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21%에서 38%까지 추가적인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서방 국가들이 지금은 이제 중국 전기차를 전부 다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벗어나 있는 한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유리한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세가 이제 적용이 되면 유럽 기준으로는 그 중국산 전기차 수입이 25%가량 억제될 것으로 분석을 했고요. 다만 이제 그리고 이제 또 미국에서는 지금 전기차 수요 전망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긍정적인 것은 6월 달부터 GM에서 신차가 발표가 되는데 그 27,500불짜리 전기차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계속 이제 25년, 26년 타겟으로 25,000불 가량의 전기차를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빠르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값싼 전기차가 이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전기차의 침투율도 상승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4월 글로벌 전기차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약 4% 증가한 73만 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판매는 10% 늘어난 반면에 미국과 유럽의 증개율은 더뎠는데요. 그만큼 중국의 독주가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소재에서 중요한 게 리튬인데 리튬 가격이 재차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6월 13일 날 탄산 리튬 가격은 톤당 13,650달러를 기록을 해서 1개월 전 대비로는 약 10% 하락을 하였습니다. 현재 글로벌 전기차 수요는 여전히 실망스러운 수준이기 때문에 당분간 리튬 가격이 상승 반전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산업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중국의 전기차 독주를 막기 위해서 미국과 유럽이 이제 반덤핑 관세를 부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6월 출하될 GM EV 가격의 그런 하락에 따른 그런 수요 확대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6월 14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